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인데요. 한 주간의 연예 소식들을 모으고 그중에 가장 핫한 뉴스들을 뽑아서 분석하고 또 그 뒷얘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주엔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식구 한 분이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KBS 공채 개그맨 출신 이정수 씨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놀릴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놀랬죠? 아니 근데 저는 TV 화면에서 볼 때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출중한 외모 때문에 기죽었어. 아니 괜찮으신데요, 왜요? 네. 됐어요. 긴 말 하지 말고. 지금 뭐 놀이 콘서트도 하신다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어디서 뭐 하시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네.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결혼과 함께 사라진. 예, 일단 육아에 많이 힘쓰고 있고요. 네. 지금 놀이 콘서트라고 제가 이제 기획해서 만든 공연이 있는데 놀이를 통해서 사람 간의 벽을 좀 허물고 그 자리에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친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콘서트를 기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고 싶다. 네. 나도 친구를 만들고 싶어. 외로우시죠? 외로워. 친구가 필요해. 맞아요. 우린 다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 코너의 좌장 이선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상처 받았어? 첫 방송 이후에 제가 살짝 댓글을 봤는데 몇 개 없는 댓글 중에 또 막 왜 이런 걸 하냐. 이런 거. 예, 문어발식 확장 아니냐. 오마이뉴스에서 왜 대중문화를 하냐. 뭐 이런 말 들어가지고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대중문화 한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마이스타가 몇 년인데. 예,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몇 년 됐지? 지금 이제 5년 차. 5년 차? 예, 5년 동안 오마이뉴스가 대중문화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시다니. 열심히 안 뛰어서 섭섭해. 네. 진짜 핫한 거, 뜨거운 것 좀 던지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미 오마이스타가 떴는데 제가 보기에는 댓글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받아. 그렇지만 의원이 넘어가야지 뭐 기자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벽 보고 반성했습니다. 신은 제게 말할 수 있는 혀를 안 주셨을까. 그런 막 자책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혀 역할 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이정수 씨 하면 생각나는 개그가 있어요. 진짜요? 한번 콘서트에서. 보여줘. 보여주시죠. 네, 보여줘.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야.
내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이선필 기자가 다운돼서 다시 돌아왔다. 이야. 나 근데 그 지금 그 개콘 현장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 그렇죠. 진짜 저도 순간 1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 우리 모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12년 전에 그 뜬 마음으로 약간 우리가 한 50cm 떠서 이 방송 하도록 하죠. 이번 주 주제는 뭘로 정하셨어요? 이번 주 주제는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대중문화 쪽에서는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 이태임 씨 관련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사건 자체는 단순한데 사실 이 사례가 또 이제 연예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오마이스타에서는 이제 이런 이태임 씨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또 선정적인 보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팟짱을 통해서 이런 연예 뉴스에 나름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도 해보고 알릴 건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정수님도 연예 뉴스 자주 보시죠? 자주 보죠. 게다가 이번에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우리가 남의 싸움 구경이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래, 그렇게 재밌는데 게다가 이거는 희소성이 높게 여자끼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싸웠는지 뭐 어쨌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또 주인공인 사람들이 조금 야하고 섹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진짜 이게 잡아먹기 진짜 좋은 떡밥이 아니었나. 그렇죠. 맞아요. 이태임 씨가 섹시 스타잖아요. 우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둘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 다른 음정이죠.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대중 스타에서 더 크게 주목받은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태임 씨가 그 서구적인 또 팔뜨신 몸매와 뚜렷한 그런 이목구비로 그 이미지가 붙은 건 맞고요. 특히 이제 영화와 드라마에서 비중은 또 크진 않지만 이제 조연이나 또 주조연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였죠. 영화 황제를 위하여 이게 영화가 좀 잘 되진 않았지만 이게 여기서 강한 또 노출신을 보여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노출신만 따로 편집이 돼서 그 장면만 또 인터넷에 떠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건 누가 하는 거니? 누가 해? 저 같은 사람들이 소비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봐? 네, 몰래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보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닙니다. 이 성인들도 모르긴 몰라도 집에 하드 디스크 안에 한 3기가, 10기가씩 있어요. 그렇죠. 직박구리 폴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따오기 이런 거. 김윤상 팀장 있어요? 있어. 좀 있네. 있습니다. 있네. 있다니까요. 진짜 이 아저씨들이 이거는... 지금 집집마다 엄마들이 단속해야 돼. 저희는 학습용으로 보는 거죠. 저희는 기술 연구나 뭐 이런 거. 기술 연구. 미래를 위해서 보는 거죠. 그거 말고 또 어디 나왔어요, 이 사람이? 또 올해 들어서는 또 예능 프로 MBC죠.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러니까 띠동갑내기 과외하는 프로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강상 문제로 하차한다는 소식이 지난 2월 27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차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게 그 일간 스포츠였죠. 그 이태임 씨가 하차한 게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촬영 현장에서 그 주얼리 출신인 가수 예원 씨한테 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단독을 붙여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사건은 나왔고 기사가 이제 퍼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화제가 됐었었죠. 뭔 욕을 한 거예요? 뭔 욕을? 그 욕은 이제 찌라시를 통해서 퍼진 것도 있고, 근데 대충 우리가 뭐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뭐 이게 뭐 쌍시옷이나 뭐 이런 년 뭐 저런 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뜨고 싶어 뭐 이런. 너 이 바닥 뜨고 싶어? 너 죽을래? 이런 거. 진짜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뭐 당사자끼리만 알겠지만서도. 되게 그 파워 연예인인가 보다. 너 이 바닥 뜨고 싶어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아무도 못 하는 건데. 이상하다. 저는 예전에 그 개그맨이 되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되게 유행어는 아니고 다들 쓰는 말이 있는데 야 내가 너를 띄우는 건 어렵지만 너를 재우는 건 쉬워. 뭐 이러니 그렇잖아요. 이쪽이 뒤에서 씹히면은 말이 일파만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그맨들 예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언제 한번 개그 콘서트 촬영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김병만 씨하고 이 김병만 씨 친구 누구지? 이수근. 키 컸으면 이수근 씨.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인사를 전부 90도 각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자 왔다고 음료수도 막 갖다 줘 그러는데 그냥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같은 느낌 좀 들었어요. 완전 군대죠. 그리고 저는 군대를 11월에 2001년 11월에 제대하고 2002년 4월에 개그맨이 됐는데 네. 다시 입대한 느낌을 받아요. 재입대하신 거예요? 전혀 그 서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서열이 센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개그맨들도 다른 연예인 못지않게 많이 튀거든요. 어떤 자리에서 튀는 걸 많이 하는데 이 탱탱볼처럼 튀는 이 사람들을 방송이란 박스 안에 가두기 위해서 어떤 그런 룰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게 필요한 면도 있다. 네. 굉장히 마음이 넓은 연예인이구나 이정수 씨는. 나 같으면 지가 뭔데 난리야 이럴 것 같은데 오늘 또 이해해서 딱해 얘기를 하시네. 당시에는 저도 그랬는데 만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선배 대열에 많이 이해하게 됐죠. 그렇겠구나. 왜 병장이 되면 이병 때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당시 촬영장이 바다였다고요? 예, 당시 이제 컨셉 자체가 그 바다에서 이제 일하시는 해녀분들을 체험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또 차가운 바다에서 들어가서 이태임 씨가 나왔는데 물에 들었다 나는 잠깐 좀 정신이 혼미하셨는지 옆에서 예원 씨가 이제 올라오는 이태임 씨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원 씨가 선배한테 뭐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말도 있었다라는 말도 나와가지고 선배한테 반말했다고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임 씨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서 욱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두 사람만도 알겠죠. 네. 당시 이런 일은 일하다 보면 선후배 사이에 혹은 동료 사이에 있을 법한 일인데. 네, 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사실 개그맨들도 좀 이렇게 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적으로 사적으로? 네. 아니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있으면은 단체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제가 그런 일은 개그맨 쪽에서는 굉장히 적은 일이고요. 상상도 못하는 거의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직업이 이종이잖아요. 한 분은 가수고 한 분은 연기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기사에서도 선배님이라는 깍듯한 호칭을 일부러 썼던 것 같기도 하지만 두 분이 데뷔한 것도 한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나이도 한 3살 정도 차이 나고 그러면서 사실 언짢으면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람이니까요. 다툴 수 있는데 그 추운 겨울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뭔가 아무튼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말을 건넸고 거기서 강하게 응대를 했고 이런 사안이 아닌가. 근데 그거를 왜 단독까지 붙여가지고 대서특필을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지점에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출연자가 그런 이유로 하차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단독을 붙여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 이제 연예인들이 또 알게 모르게 또 부딪히고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인 사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보도가 됨으로써 이제 크게 커진 거죠. 사실 이제 장윤서 선배님도 정치인들 많이 취재하셨잖아요. 보시면 회의장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많이 싸우잖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좀 욕하는 것들이 좀 기사화 되는 게 정치 이사도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선배는? 저는요, 정치인들 굉장히 회의장에서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회의장 바깥에선 더 싸워. 더 싸우죠. 나는 회의장 안에서만 일부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회의장 바깥에선 더 싸우고 그리고 그게 안 끝나잖아요. 그게 안 끝나면 전화로도 또 싸워. 그리고 그럼요. 그런데 전화로도 했는데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그걸 또 풀어요. 제가 2012년 총선 대선 이때 얼마나 바빠요. 한 사람이 전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욕을 해. A라는 정치인이 B라는 사람을 막 욕을 해. 그러면 다 들어줘요. 그랬냐고. 힘드셨겠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기사 쓸 때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끊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B가 전화한다? B가 전화해서 A 욕을 해. 막 그래. 그러면 또 B 얘기를 듣다가 알았다고. 기사에 참고하겠다고. 고생 많으시다 그러고 끊는다? 그런 다음에 또 A가 또 전화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싸움을 말려. 그만 좀 하라고. 그 친노 비노 그만 싸워. 막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설화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그걸로 또 막
대서특필하울에서 사람들의 막 이목을 집중시키고 마치 막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죠. 또 그거 갖고 또 더 싸우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언론이 문제를 키우고 별것 아닌 것을 굉장히 그 부풀려서 그 국민들이 또 막 또 싸우잖아요. 언론에 이거 났던데, 아니 신문에 났던데 뭐 안 소리야, 아니야, 개소리 막 이러면서 막 또 싸우잖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예 기사는 참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사실 또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되고 물살을 타면은 연예 뉴스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기사들이.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게 터지면은 또 정식 연예 매체뿐만 아니라 이제 고스트 연예 매체가 일종의 이제 현장에는 없지만 이름만 올린 매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고스트 연예 매체라는 게 뭐야? 우리가 흔히 알 수 없는 이상한 매체들이 뭐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매체들이 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이런 데 걸리기 때문에 포털에 그래서 보면 1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매체들이. 그래서 이런 매체들이 막 기사가 쏟아나 보면 트래픽을 위해서 또 광고 노출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생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많아요. 제목도 이제 선정적이죠. 보면 이제 이태임 과거 발언보니 뭐 헉, 욕설 논란의 주인공 이태임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또 이태임 촬영장에서 무슨 발언했길래, 근데 막상 읽어보면 내용도 없어요. 이런 논란이 있었더라라는 것만 있지 내용은 없고. 사실 또 심지어 기자 이름도 없는 이제 바이라인이 없는 기사들이 그렇죠. 있죠. 네. 바이라인이 없는 기사도 난무하고요. 이름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자기가 내가 썼다. 예, 80년대까지는 사실 신문들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 1980년대까지 이제 군사 독재, 언론 통제받던 시절에는 그 바이라인이 없는 기사, 주인공이 없었어요.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도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바이라인이 없었어요. 연합뉴스 기자들은 그 사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연합뉴스 기자들도 이름을 찾은 경우고요. 그때까지는 주로 이런 식이었어요. 만약에 조선일보다, 조선일보 만약에 이선필 그러면 이선필 기자 / 연합 종합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사 기자들이 늘 그런 거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취재를 하지만 너희들은 이름이 있고 우리는 기명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확 바뀌고 연합뉴스 기자들이 많이 떴죠. 그런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요새 연예인은 아직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배울 때는 기자는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쓰면서 이름도 없이 쓴다는 게 그래서 책임감도 없어요. 상당히 이제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엉망이고 막 이런 게 막 난무하고 있구만요. 정정보도는 당연히 없고요. 없죠. 네. 반론보도 없고. 야, 그거 심각한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봤어요. 이태임하고 단독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사건이 일어난 이제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이태임 단독 쳐보니까 또 350개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한 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이제 여기서 이태임 단독을 빼고 이제 이태임 씨만 쳐도 같은 기간 동안에 이태임 씨만 쳐보니까 약 4,319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 그 박근혜라는 이름을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1,415개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급이야? 그러니까 욕 한 번 하고 이제 상당한 유연세를 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또 혹시 연예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태임 씨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는 라디오스타에서 누군가가 발언을 진짜 이태임 씨 정말 섹시하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뜨게 되면 계속 그 평가로 인해서 그 인기를 유지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래가 좋으면 노래를 계속 잘해야 되는 거고 이런 그래서 이태임 씨가 딱 이런 구설에 오르기 좋은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렇구나. 근데 연예인들은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강박 같은 게 있을 특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웬만하면 유재석처럼 살아주세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부담스럽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인종이 다양하지 않은데 이런 연예인은 다양하고 특이하고 희소 가치가 높아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신인들의 그 특이한 점은 없어지고 점점 그 규격화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또한
너 좀 특이한데 너 규격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때려서 결국 규격에 맞춰 넣는. 그걸 겪는 과정이 좀 힘들죠. 연예인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좀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 얘기. 이정수 씨가 보통이 아니다. 엄청 이게 분석력이요. 거의 기자 뺨치는데. 저야 뭐 틀려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선필아 긴장해야겠다. 제가 갑자기 떨리네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이슈화를 위해서 이런 매체들이 단독을 또 붙이잖아요. 근데 단독을 붙이면 또 사실 또 이게 기사감이 아닌데 디테일한 것까지도 새로운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제 단독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출연 중이었던 SBS 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 몇 회 대본에 ETM 대사가 없더라. 요거 가지고 단독을 붙여가지고 짠 보내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죠. 상황상. 그렇죠. 그리고 또 광고주가 ETMC 사건 때문에 손해를 봤다.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 한 것도 아닌데 아직. 청구를 한 것도 아닌데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카더라 통신을 이용해서 단독을 또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작 진실은 뭐였는지 궁금한데 당사자들이 사건 관련해서 해명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ETMC는 사건이 발발한 이제 당일날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다가 그 다음 날 정도의 보도 자료를 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영화 개봉 후에 특정 신체 부위가 이슈화되고 악플에 시달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같은 해 이제 방송됐던 드라마가 또 조기 종영됐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좀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극심한 뭐 신체적, 정신적 뭐 난조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원 치료도 받았었고 지금 현재도 이제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막상 또 욕을 먹은 예원 씨 측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태임 선배님도 힘든 상황에서 촬영에 임했고 또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또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지는 계획을 삼으려고 한다. 또 선배님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먼저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는 식의 이제 뭐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떤 본인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부각되고 또 그거를 이제 본인은 어쨌든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품화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광고에 활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이후에 뭔가 불쾌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화가 나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특정 신체 부위 때문에 이 여성이 어떤 그 뭐랄까 연예인으로서 주가도 올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괴로움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연예계라는 게 이 자기한테 지급되는 페이가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페이가 그렇게 높아? 돈 뭐 그렇게 많이 받아?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높은 페이 안에 이것도 감내해야 되는 손해배상금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위자료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좀 진짜 그 어떤 섹시한 미로 부각이 됐다면 그거로 인해서 돌아오는 피드백 또한 그 페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연예인 입장에선 일하기 편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종의 심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온 일을 그런 자세로 아니면은 사실 쉽지 않죠.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이효리 씨가 한겨레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거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효리 씨도 섹시스타로 굉장히 그 유명해지고 뜬 경우인데 이 여성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감내해야 될,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 광고주로서 이 정도 줬기 때문에 이만큼은 뭐 벗어야 돼라든가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게 너무 많았다. 물론 그때는 광고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라는 회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봤는데요. 아마 이태임 씨도 비슷한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언론들은 이거 팔면 막 광고가 붙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막 쏟아내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사실상 트래픽이 올라가고 광고가 붙습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런 걸 또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기사를 짜내고 쥐어 짜는 것 같은데 정작 두 사람들은 이제 화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정리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어저께까지도 막 기사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지금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태임 욕설 파문 이게 계속 검색어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배우 클라라 씨 이것 사건하고 비슷한 유사점이 있다면서요. 또 사실 이제 이태임 씨 건은 이제 최근까지 불거진 배우 클라라 씨의 사건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 일단 두 분 다 섹시미를 강조하면서 이제 스타덤에 올랐거나 또 오르고 있는 배우였죠. 그러니까 사실 여배우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제 가장 단시간에 뜰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섹시 스타로 주목받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전략 중에 하나긴 한데 동시에 또 이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쉬워요.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덕적 관념이나 이런 잣대를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라라 씨 역시 이제 전 소속사와 현재 소속사의 계약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소속사의 회장과 이런 사적으로 주고받은 그 문자들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담이지만 이제 당시 디스패치가 그 클라라 씨 소속사 폴라리스 일광이죠. 그 이규태 회장과의 문자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부터 사건이 많이 커졌는데 뭐 저도 이제 그 보도 전에 이제 그 전문을 입수해가지고 사실 보도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왔었죠 보도가. 네. 써야 돼 일단. 그러니까 써야 될까요? 일단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돼. 막 던져야 돼. 그 예능하는 사람들이요. 그 머리에 한 찰나 이거 할까 말까? 그러면 인터넷은 죽은 거예요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던지고 편집하길 바라지. 근데 기사는 또 그게 안 되는 편집이라. 네, 기사는 편집이 안 돼요. 기사를 내리면 그거는 되게 치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규태 씨 구속됐잖아요. 어저께 됐죠. 그렇죠. 저는 이분이 뭐 주로 무기 거래한 줄 알았더니 뭐 종교인에 뭐 다양한 직업, 뭐 학교에 뭐 아주 다양한 뭐 사회복지 기관에 뭐 다양한 업종에 관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문자 궁금하다. 제가 끝나고 따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억울해서 약간, 보도된 게 다 아니에요? 더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해줘야지. 근데 팟짱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 내용은 제가 가진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디스패치 가지고 있는 게 비슷했었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도됐냐면은 이게 연예 뉴스가 그렇습니다. 모든 뭐 정치도 그렇겠지만 이게 이용을 좀 해요. 취재원들이 내가 불리해지면은 이런 매체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금쯤에 흘리면은 굉장히 이제 뒤집어지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실 그 이규태 회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디스패치랑 이제 거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수세에 몰리니까 클라라 씨 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녹취록이 있고 문자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건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연예인들 특히 이제 여성 연예인들 특히 뭐 이렇게 섹시스타 이렇게 주목받고 그러면 이게 늘 보면 그 누구죠? 그 자살한 장자연 씨 뭐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고 뭐 이제 연예 기획사 사장들의 문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돼서 좀 찜찜한 구석은 있어요. 일반 대중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게 있는데 그 취재 현장에서 클라라 또 그 이태임 씨 직접 만난 적은 있으세요? 일단 두 사람 모두 배우기 때문에 사실 클라라 씨는 이제 영화 워킹걸 때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만나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발랄하고 좀 섹시하긴 하더라고요. 좀 제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옷은 입고 나오셨죠? 옷은 뭐 잘 입고 나왔더라고요. 예. 다 눈을 좀 민망한 것도 없었고 잘 입고 나와가지고 예. 말도 좀 조리게 하는 편이고 자기 표현을 좀 잘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만나서 인터뷰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마음을 좀 열고 서로 좀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좀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마음을 또 크게 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또 이제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네네. 저는 이선필 기자님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확 열리던데. 그래요? 네. 남자 연예인은 열리는데 여자 연예인의 마음을 못 여는 거는 이선필 기자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렇구나. 요인이 있어. 이 여자를 좀 더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열지 말고 여성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선필 씨 지금 고개 숙이고 빨개졌다. 그만해야겠다. 얼굴이 화끈해지네요. 음성에 CG 처리해 주세요. 빨개진 걸로. 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걸로 이렇게 뭐 섹시미나 이런 걸로 막 주목받는 연예인들 그 실제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어때요? 겪어보면? 일단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수록 평상시에 사람 대할 때 훨씬 더 좀 조신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쉽지 않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TV에서 볼 때 쟤는 되게 섹시하니까 내가 쟤랑 쉽게 사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크게 이거 아니네? 라는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더 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더 단정히 하고 뭐 이런 이미 경계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마음의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태임 씨가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조울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제가 이제 이태임 씨를 쭉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이게 데뷔가 보통 이제 알려진 바로는 MBC 드라마 2008년이었죠. 그 내 인생의 황금기로 데뷔를 하신 다음에 공백 없이 꾸준하게 해오시는 편입니다. 작업 이런 것들을.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이제 조연에서 주조연, 또 주전에서 최근 이제 주연급까지 맡아왔었는데 사실 작품 선택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좋은 작품들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백 없이 잘 해왔던 타입이었어요. 또 특히 또 2011년 영화 특수본 때에서는 여자 형사로 등장해서 짧고 굵게 아주 인상을 남겨서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또 좋습니다. 이 평판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작사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맞았어요. 그래서 친한 제작사 대표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태임 씨를 쓰고 싶다. 사실 작업을 좀 하는 걸 들어보니까 성실하고 본인과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오더라. 이런 말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일각에서는 조울증이 좀 있다, 기복이 좀 있다라는 말도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들렸었고 사실 또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기 전까지 이태임 씨가 병원 치료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기사화를 아직 시키진 않았지만 그 분당에 있는 모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입원도 했었었고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응급실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몇 번의 소란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정신적인 것 때문에. 기사화 안 시켰지만 이러면서 기사화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런 기술은 있네. 돌려치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된 게 좀 안타까운 경우죠. 네. 이태임 씨하고 친해요? 아니요. 저는 일단 결혼을 기점으로 여자 관계를 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여자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 전반적으로 그 세상이 전부 다 게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기사도 그렇고 이 기사가 기사 단적으로 어떤 기사가 났다 이런 것보다도 마치 이걸 파헤치는 게임이고 그리고 그걸 파헤쳐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래서 우르르 따라가서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면 내가 죽은 거고, 네가 이긴 거고 이런 식의 대중들도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한편에 여기서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측면에서 보면 막 이런 보도가 나올 때 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서태지 이혼설 이런 거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연예인이신 이정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던져? 근데 저 약간 타이밍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이게 이때 터져?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예를 들면은 갑자기 중요한 사안이 정치적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병헌 씨가 그때 고소를 하겠냐고. 그게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물타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걸 모두를 다 바라본다는 게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그건 외계인 UFO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닐까.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최초 출처, 취재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슈를 타려는 수많은 기사 때문에 좋은 기사가 가려지는 게 또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태임 씨를 가지고 또 클라라 씨를 가지고 소위 장사를 하기 위한 이제 좋은 먹잇감으로 치부되는 과정인데 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낙인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일종의 인민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두 배우 모두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연예계에 설 수 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어떻게 좀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 상황이고
근데 이태임 씨가 이제 중간에 뭐 한 매체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심정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는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 뭐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 나 음해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안타까운 발언도 했었었죠. 근데 연예인의 마음에서 뭐 미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이제 연예인은 어린애와 같거든요. 지금 상당히 대중과 사람들에게 삐져 있는 상황이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떠나면은 그 품성 자체가 이걸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되게 또 후회하게 돼요. 그거는 일단 쉽게 발을 빼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개그에서 쉽게 발을 뺐던 제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깊으니까 난 딴 거 해도 충분히 이 인기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또 대중들에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중들한테는 나 너한테 듣고 싶은 게 그거야. 그걸 들려줘.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눈물이라든가 감동보다도 웃음과 즐거움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7년 8년 가까이 대학을 위해서 공연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그리고 저 또한도 웃기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웃기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튼 쉽게 말로도 말은 곧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말로도 나 미련이 없다 떠나고 싶다 이런 표현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좀 그런 거는 어차피 후회해요. 이 바닥 사람들은 이 바닥 떠나면 무조건 후회해요. 좀 안타까운. 연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정수 씨는 네. 연기보다 개그를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큰가요? 지금도? 다시 하고 싶다기보다는 양쪽을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전 그냥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고 이쪽 일, 이 재능을 살려서 돈을 버는 직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도 이렇고 애도 있기 때문에 뭐 제 재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겠죠. 그 중에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예. 아 그렇구나. 마지막에 메시지까지 있어. 연예인이 너무 많은 걸 한다. 메시지까지 분명해. 오늘 방송의 핵심은 선필이가 힘내야겠다. 저 미련 없으면 떠나겠습니다. 미련 없어? 아니, 떠날 거야? 그런다니 떠나겠다니. 하지 말라잖아. 그럼요. 그래. 저는 연예인이 아니기 제 때문에. 유행어 중에 연예인 아니지만 기자바닥도 떠나면 후회한다.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 수고하셨습니다. 유행어 중에 제일 그래도 이건 진짜 인생 철학적으로도 진짜 괜찮은 멘트다라고 생각했던 게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분위기 다운시키지 말고 다시 돌아올 생각 말고 현재 잘하세요. 열심히 기다려요. 오늘 정말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얘기 짚어봤는데요. 오늘 첫 방송 이정수 씨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약간의 두려움도 제가 겁이 좀 많아요. 그래요? 예, 저는 제가 나와 있는 기사 같은 거 그리고 댓글 같은 걸 다 읽어보는 편인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악플 같은 거 보면은 막 상처받죠.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악플이 진실일 수 있다. 악플이 진실일 수 있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 마음에 화이팅 뭐 잘해요 이렇게 칭찬하고 넘어가지만 악플 단 사람들은 조목조목 따져갖고 오히려 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두렵습니다. 네, 오늘 나오면서 제가 말 잘했나 모르겠네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악플 달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선풀. 네. 이왕이면 선풀로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선풀로 부탁드리고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가슴이 벌써 설레는데요. 이선필 기자 용기 잃지 마시고 고개를 자꾸 숙이지 마. 네, 오늘 정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